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매일 사용하는 기술을 만든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을 구축한 조용한 천재, 데니스 리치의 이야기입니다. 데니스 리치가 누구일까요? 스마트폰이 없고 지금 우리가 아는 인터넷이 없으며 우리 삶을 움직이는 앱과 소프트웨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 세상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덕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이 유명해지는 동안 데니스 리치는 그림자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겸손한 거인이었습니다. 1941년 뉴욕 브롱스빌에서 태어난 리치는 과학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설적인 연구소이자 훗날 데니스의 직장이 된 벨 연구소의 교환 시스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물리학과 응용수학을 공부했지만 그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새롭게 부상하던 컴퓨팅 분야였습니다. 1967년 그는 혁신으로 가득 찬 벨 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또 다른 뛰어난 인재인 켄 톰슨과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운영체제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복잡하고 비싼 시스템에 불만을 느꼈던 그들은 더 간단하고 우아하며 이식성이 좋은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닉스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PDP-7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취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유닉스는 단순함과 모듈화라는 철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각각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작은 프로그램들을 결합하여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거대한 단일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기 버전의 유닉스는 특정 컴퓨터에 묶여있는 저수준 언어인 어셈블리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유닉스를 진정으로 이식 가능하게 만들려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리치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C라고 불렀습니다. C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어셈블리처럼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만큼 강력하면서도 빠르게 작성하고 다른 기계로 이식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의 가독성을 가졌습니다. 힘과 단순함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이룬 것이죠. 1973년 리치와 톰슨은 유닉스 커널을 C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는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주요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에 묶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유닉스는 수많은 다른 컴퓨터에서 이동하고 수정되고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C와 유닉스의 결합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벨 연구소는 독점 금지 협약에 묶여 상업용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스코드와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자 한 세대 전체가 유닉스와 C를 배우고 수정하고 개선하며 성장했습니다. 그 영향을 생각해보세요. 파일 시스템, 명령줄 인터페이스, 작고 강력한 도구라는 유닉스의 핵심 원칙은 거의 모든 현대 운영체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서버 대부분과 모든 안드로이드 폰을 구동하는 엔진인 리눅스는 유닉스의 직계 후손입니다. 애플의 머시 OS와 iOS도 유닉스 기반 코어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C 언어는요. C는 모든 언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C++, C의 시기호,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등 수많은 언어들이 C로 작성되었거나 그 문법과 구조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앱,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브라우저, 자동차와 스마트 TV의 소프트웨어, 심지어 전력망과 금융시장을 제어하는 시스템까지 그 모든 것에는 C의 DNO가 흐르고 있습니다. 데니스 리치는 말 그대로 그것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브라이언 커니헨과 공동 저술한 C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단순히 K&L로 알려진 전설적인 책입니다. 그 우아한 단순함과 실용적인 예제는 수백만 명에게 코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현대 컴퓨팅의 기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치는 유명할 정도로 조용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명성이나 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적 호기심과 더 나은 도구를 만들고 싶은 열망에 이끌린 창조자이자 제작자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신뢰하는 소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는 무뚝뚝한 유머를 가진 사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뒤따르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닉스는 매우 간단하다. 단지 그 단순함을 이해하기 위해 천재가 필요할 뿐이다. 이 말은 그의 성격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똑똑하고 약간은 뻔뻔하며 깊이 겸손한 그는 결코 공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의 기여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1983년 그와 켄 톰슨은 유닉스에 대한 공로로 컴퓨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했습니다. 데니스 리치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일주일 후인 2011년에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가 잡스의 죽음을 대서특필하며 애도하는 동안 리치의 죽음은 기술 커뮤니티 내에서 주로 언급되며 훨씬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한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잡스는 기술을 아름답고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으로 포장한 뛰어난 비전가였습니다. 리치는 그러한 제품들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도구를 만든 설계자였습니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은 아름다운 집을 지었고 다른 한 명은 그 기초를 위한 강철을 단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데니스 리치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조용한 기여의 막대한 힘입니다. 세상이 종종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칭송하는 이 시대에 리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유명 인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용한 헌신, 깊은 생각, 그리고 꾸준하고 수준 높은 작업을 통해 기념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서는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크게 알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창조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둘째, 근본적인 도구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리치는 화려한 앱이나 소비자용 기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언어와 운영체제, 즉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그는 세상에 배수 효과를 가져왔고 여러 세대의 혁신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더 나은 망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순함과 우아함의 아름다움입니다. C와 유닉스 모두 우아한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리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원칙은 코딩을 훨씬 뛰어넘어 적용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명확성과 단순성을 위해 노력하면 더 견고하고 강력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니스 리치의 이야기는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디지털 세계의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도구를 만들고 싶었던 똑똑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초적인 층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유산은 우리 현대 생활을 구동하는 모든 코드 라인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를 켜거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웹을 탐색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조용한 천재를 기억해보세요. 그의 작업은 진정한 영향력이 헤드라인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당신이 만드는 기초에 의해 측정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 세상을 만든 숨겨진 인물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